가만히 놔둬 시어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반도체는 아주 큰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가 협업을 한다. 호재 뉴스와 함께 인텔의 상승으로 반도체 전반에 훈풍을 불러왔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상승분까지 어제 다 올려버린 모습. 그래서 오늘은 왠지 주말 리스크도 있고 하루쯤은 쉬어가는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과하게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살짝 올라간 62, 푸덴코롭션은 이제 갈 때까지 가는 듯합니다. 0.57 올해 처음 보는 낮은 수치. 단타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익절을 고려해야 되는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아가는 매매라고 한다고 하면 차후에 조정이 와도 계속 모아가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지만, 큰 포지션으로 단타가 주력이다라고 하면은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고러한 매매라고 한다고 하면 줄 때 차곡차곡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극도의 익스트림 그리드의 상태입니다. 금일 일정은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동결로 끝났고요. 그런데 다음번 금리 결정 시는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일본 금리결정위원회 의견이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주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금리 결정 때 상당히 많이 주가가 막 이렇게 요동을 쳤잖아요. 옵션 만기 그리고 선물 만기일로서 주식이 상당히 요동을 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늘은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만 단타를 하시는 게 좋으며, 그런 게 소질이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단기 물량은 수익 실현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분할 매수의 스타일이시라면 본장에서 털리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털리거나 한마디로 내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다소 위험한 날입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이 블랙홀 라인, 블랙홀 라인에 1% 안쪽으로 들어왔다. 사실상 블랙홀에 닿은 거죠. 닿았다고 보면 돼요. 스토캐스틱의 파동은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 RSI는 70. RSI가 70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를 살펴봤을 시 요때, 그리고 요때, 그리고 요때, 그리고 현재 이렇게 있는데, RSI가 70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스닥의 고점이다라고 명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조금 내리다가 다시 신고점을 가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내리다가 다시 신고점을 갈 수 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내렸다가 신고점을 이렇게 갔다. 내렸다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내렸다가 신고가를 갈 수도 있는 과거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나스닥 지수가 RSI 70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는 3배 레버리지를 땡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개인의 판단, 개인의 선택입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이 RSI의 과매수 이렇게 확 올랐다가 한 번 기회를 주고 확 올랐다가 현재 확 오른 상태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또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내리면은 더 사야겠죠. 하여튼 굳이 이렇게 RSI 과매수인 4시간 봉의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 지수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이슈로 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영역이지만, 지수 상품의 경우에는 굳이 이럴 때 아시죠? TQ는 다시 한번 $100를 넘기면서 종가 마무리, 볼린저 밴드 뚫어버렸다가 안으로 들어온 모습, 상당히 좀 적절한 상황. 엔비디아도 어제 살짝 올라준 모습입니다. 다시 21선 붙이면서 일목균형표 구름대에서 좀 갇히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목균형표를 걸쳐 있는 상황인데 살짝 올라주면은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밤에 또다시 하락으로 내리게 된다면 또 지리하게 갇혀서 횡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볼린저 밴드 둥둥의 상황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제는 볼린저 밴드 이렇게 올라오면서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다시 어제처럼 인텔과 엔비디아처럼 호재가 하나 터져야 되는데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상승이 좀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종전 최고점에 터치를 하였다.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확실하게 신고점 라인을 넘겨주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는데, 오늘 밤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컵앤 핸들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돌파해주면은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스를 좀 매도를 많이 고려했는데 일단 볼린저 밴드 둥둥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볼린저 밴드 둥둥의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볼린저 밴드 둥둥을 극복한 사례가 있었겠느냐. 반도체의 극도의 변동성을 봤을 때 볼린저 밴드를 찢다가 한번 이평선에 터치하고 찢다가 이평선 터치, 찢다가 터치, 찢다가 터치 이런 식으로 좀 갔었는데, 속슬은
극도의 변동성인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도 좀 조정이 좀 올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테슬라 어제 미증시가 상황이 좋았는데 우리 테슬라는 항상 약간 청개구리 같은 무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 올랐는데 테슬라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서 테슬라가 오르는데 다 오르니까 또 테슬라는 내렸다. 그래도 이렇게 좀 과열인 초과열인 구간에서도 어쨌든 간에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는 있어요. 높이고는 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이평선에 터치를 한 모습, 이평선을 이탈하면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 그 하락은 이제 기존의 상승 채널인 파란색 채널 여기까지 좀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평선을 이탈하면은 가격은 413달러. 그러려니 해야죠. 솔직히 이렇게 많이 올라준 것도 진짜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없이 기대감과 일론 머스크의 행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르고서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잘했다고 좀 더 버티고 검정색 라인 한 440달러까지는 좀 가지고 조정을 줬으면 좋겠는데 약간의 지금 기로에 있는 모습. 중소형주를 보면은 블리시가 좀 많이 올랐어요. 블리시를 좋다고 매도했는데 좀 털렸고요. 아이온큐 계속된 상승 후에 고점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오고 상승은 했지만 캔들은 음봉으로 마무리. 상당히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고 있으며 오늘 다시 양봉으로 전환해주지 못하면 5일선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데일리 숏을 쳐봐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는 어제 큰 상승을 하다가 종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 원래 뉴스케일 파워는 이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뉴스케일 파워를 봐야 되는 부분은 이 검정색 상승의 지지선 오늘자 기준으로는 35.8 요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요 라인을 이탈하고 지지받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요 라인에서 다시 추매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서클입니다. 서클의 4시간 봉이고요. 최근에 좀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4시간 봉의 캔들상으로는 괜찮은 상황. 그런데 이제 일목균형표 이 구름대에 좀 갇히면은 여기 안개가 많아가지고 주가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도착한 것 자체가 괜찮은 상황. 왜냐?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하단은 강력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또 떨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서 좀 비비다가 다시 한번 구름대 돌파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구름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도 없는 구간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서클 한번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피그마도 비슷한 위치예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비다가 만약에 돌파해주면은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열려있는 구간. 빅베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빅베어가 어렵사리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4시간 봉상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비볐던 것이죠. 비비다가 자유의 몸인 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자마자 쫙 가잖아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보고서 빅베어도 매매를 했던 것이고요. 조비도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비비다가 살짝 돌파를 한 후 여기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 15.8달러를 좀 돌파해주면은 큰 상승이 열리게 된다. 일단 조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니 AI도 똑같습니다. 일목균형표 4시간을 돌파하자마자 쏘잖아요. 위라이드도 똑같고요. 쏘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차트는 종목만 다를 뿐 다 똑같다. 바닥에서 충분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후 그것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쏴버린다. 그리고 이제 많이 쏘면은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다시 쳐받겠죠. MSTR도 똑같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매집을 세력들이 많이 끝내고 4시간 봉상 일목균형표를 돌파하고 쏜다. 말씀드렸죠. 어제 멤버십 회원님들께 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쏘고 나서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쏘기 전에 미리 그 기류를 포착하고 말씀드렸다.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게 4시간 봉이 아니라 일봉이라고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상황인데 일봉상에는 지금 너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 큰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MSTR이 추세 전환이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무조건 전고점 돌파하러 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시간봉에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 것이지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일봉의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우상향으로 되려고 한다고 하면 요 정도는 더 넘어줘야 돼요. 그래야 좀 이제 전고점 돌파한다. 신고가 간다. 설레발을 떨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53. 테더의 차트입니다. 테더가 오늘 좀 오르고 있네요. 그럼에 따라서 코인들이 오늘 좀 힘이 없는 모습. 테더의 장기 하방 추세인 이 보라색 선을 이쁘게 타고 좀 내려주는 추세이긴 한데 오늘 좀 오른 것은 조금 걱정스럽다. 여기서 이제 다시 오르면 안 되거든요. 오늘은 약간 긁는 것 같고 내일 조금 내려주는 흐름을 좀 기도해 봅니다. 코인이 최근 트렌드가 주말에 조금 기대감을 갖게 했다가 주 초반에 밀어버리는 좀 그런 패턴이 관측되고 있어요. 오늘 금요일에 조정을 좀 보여주고 주말인 내일과 일요일에 좀 다시 내려주면서 코인들의 상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비트코인은 아직 견고하죠. 딱히 내리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일목균형표 비트코인은 4시간 봉도 아니고 일봉으로 일목균형표 구름을
돌파해줬다. 구름을 돌파해준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여기서 기를 좀 모으고 일목균형표 밑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21선 지지받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조금 설레발을 떨어봐도 괜찮은 상황. 게더리움은 일목균형표 위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직 게더리움이 끝났다. 뭐 그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이 이르지 않나. 좀 내려도 21선 안에서 이렇게 좀 비벼주면서 일목균형표 만나고 계속 이렇게 가도 끝난 건 아니에요. 가다가 이렇게 좀 올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홀딩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매도하고 뭐 다시 하락을 했을 때 저점에서 담으면은 뭐 그것도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하락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산다는 거는 인간의 심리상 잘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왔을 시 더 하락할 것 같아서 잘 안 돼요. 그래서 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메인 계좌 말고 다른 계좌로 단타를 쳐볼 수는 있겠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인 물량을 털린 상태에서는 투자함에 있어서 리듬이 깨지고 내동 매매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메인 물량은 가져가되 다른 계좌로 단기 파동을 예상하고 먹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다. 제가 지금 그렇게 멤버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멤버십 여러분들은 제 스타일을 아시죠? 하여튼 오늘은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오늘은 굉장히 좀 혼돈의 도가니의 장이 되지 않을까. 모두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9월 마지막 2주는 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현재 그 구간에 돌입을 하고 있는 만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